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 바야흐로 바캉스의 계절이죠. 바로 여름입니다. 휴가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못 쉬더라도 여러분은 쉬셔야죠. 근데 생리 날짜는 미뤘어요? 뭐라고요? 아직? 제가 약사라고 하니까 진짜 많이 받는 단골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름에 특히 많은 질문이 사전 피임약 관련된 질문인데요.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 구독자분들이 내가 안 맞는 경구 피임약을 그냥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피임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속이 막 메스껍거나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전부 다 나한테 맞지 않는 부작용이에요. 제 친구는 그래서 아예 피임약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약을 변경하거나 잘 알고 먹으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잖아요. 물놀이도 가고 뜨밤도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피임약으로 생리 날짜를 조절해서 일상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피임약은 치료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월경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여드름, 월경 전 증후군, 월경 불순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생리통, 월경 과다 등을 모두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피임약은 대체 어떤 원리이길래 이런 기능들을 할까요?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피임약을 복용해서 배란 관련된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난소가 열심히 배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배란을 유도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뇌에서 난소에 보내는 배란 신호가 없기 때문에 배란이 멈추게 돼요. 따라서 실제 배란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란과 관계된 호르몬은 적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불편함이나 변화를 느끼지 않고 생리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피임약의 좋은 점은 가져가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해서 섭취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먼저 피임약 부작용이 왜 생기냐? 간단히 말하면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런데 피임약도 호르몬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피임약 역시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서 배란 시기를 조절하는 건데 이때 호르몬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생리를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스트로겐, 또 다른 하나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울렁거리거나 구토, 혈압이 막 상승한다던가 두통, 붓기, 유방 압통, 부정출혈 등의 증상들이 동반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지면 대표적으로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난다거나 털이 많아지거나 살이 찌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메스꺼움이나 두통, 가슴이 눌리는 듯한 통증, 여드름, 다모증 등은 모두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정맥 혈자성 색전증, 성욕 감소, 기분의 변화, 체중 변화까지 피임약의 이상 반응은 정말 다양한데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피임약을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피임약을 먹고 갑자기 우울해진 적이 있다. 두 번째, 생리도 아닌데 피가 나온 적이 있다. 세 번째, 온몸이 퉁퉁 붓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네 번째,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거나 나빠진 적이 있다. 다섯 번째, 구토감을 느낀 적이 있다. 으에. 여섯 번째, 가슴 부근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만약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몸에 맞지 않는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복용하시던 약품을 가지고 근처 약국으로 가서 약사님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피임약이 나에게 가장 좋을지 골라야 하는데 참 어렵죠. 혹시 피임약이 4세대까지 나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함량과 복용법이 다르니까 각 세대별 피임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니까 약사님과 상담해 주시면 좋겠죠. 선생님, 저는 사전 피임약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약사님과 상담하실 때 사전 경구 피임약 경험이 처음이라고 말씀 주셔야 해요. 그러면 약사님들께서 내 몸에 더 잘 맞고 부작용이 덜한 사전 피임약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꼭 같이 말해주세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피임약을 먹었을 때 피임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전 경구 피임약과 함께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사전 경구 피임약의 이상 반응에 대한 증상별 관리법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은 사전 피임약을 아예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만 35세 이상이면서 흡연자이신 경우, 둘째,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출산 후 3주 이내,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여성분도 피임약의 복용은 금지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도 사전 피임약의 섭취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사안이 있다면 사전 피임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전 경구 피임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담배 피우는 장소들은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